아유, 차가 좋으니까 하차감이 장난이 아니네. 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월평TV의 NJ입니다. 난 별로 할 말이 없다. 이 차는 힘든 어린 시절에 다들 로또 하나씩 사지 않습니까? 제가 로또 샀을 때 항상 이렇게 발표 전에 생각했던 거는 어떤 차를 사지 했을 때 제 넘버원 카는 R8이었습니다.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들의 인기가 훨씬 더 높지만 저는 왜 그런지 R8이 가지는 감성과 멋에 전 반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슈퍼카를 몰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긴장은 되긴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시장에서는 V10, V12를 볼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들 때문이죠. 전기차들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고 컨트롤도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차는 2018년형 R8입니다. 2020년형이 나왔지만은 변경이 거의 없고요. 아직 미국에서는 딜러에 들어온 경우가 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이 세대의 R8이 마지막 R8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요번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도 토니 스타크가 이트론 GT를 타고 나왔죠, R8 대신에. 그래서 이제 아우디가 정말 세대 교체를 할 것이라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소중한 기회를 얻기도 했지만은 마지막 V10 R8이 될 것을 기리면서 이 차를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리뷰는 간지 아이언맨 아우디의 슈퍼카 R8입니다. 자, 아우디 R8의 디자인을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 R8의 디자인을 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좀 대리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좀 많은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불만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뭐 완벽한 차가 어디 있겠나요? 자, 앞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은 이게 미드십 엔진 자동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고 굉장히 스포티하게 잘 룩하게 잘 예쁘게 잘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단순하면서도 액센트가 굉장히 화려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아우디가 한 번씩 하는 디자인인데 이렇게 옆부분에 이렇게 볼때기 부분을 이렇게 깎아서 안으로 넣어 놓거든요. 이 부분을 차라리 좀 넓게 해주면은 좀 더 베이롱 같은 느낌도 나고 더 예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라이트 디자인을 보도록 하죠. 라이트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요즘엔 아우디가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사신 낫 모양으로 줘가지고 아이덴티티를 깔맞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진짜 너무 단순하게 해놨는데 이 단순함이 R8의 디자인을 한층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안쪽에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기 안에 무슨 우주선 내부처럼 잘 돼 있거든요. 여기 안에 파란색으로 메탈 구조물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부분까지 이렇게 화려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 차는 LED 라이트가 있지만은 또 레이저 빔이 3개나 달려 있어 가지고 아우디 레이저 빔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자, 그릴을 보도록 하죠. 그릴은 Q8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라디에이터 부분을 가스 마스크 쓴 것처럼 이렇게 많이 돌출시켜 놔가지고 굉장히 직진성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라디에이터 그릴이랑 에어 인테이크 그릴은 모두 벌집 피자형으로 깔맛을 했습니다. 굉장히 예쁘고요. 라디에이터 그릴 이렇게 입부분만 튀어나온 게 아니라 라디에이터 자체도 입체적으로 이렇게 둥글게 브라운관 TV처럼 앞으로 나와가지고 한층 더 스포티하고 그리고 레이싱카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의 특징은 굉장히 많은 카본 파이버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통 차들의 크롬이나 플라스틱, 유광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하는 쪽에 전부 다 카본 파이버로 마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량화 그리고 가격은 완땅이겠네요. 자,
프렁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트렁크라고 해서 프렁크라고 업계에서 부르는 곳이죠. 제가 R8을 가지고 실용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돌팔매질을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차가 정말 스포츠성을 강조해가지고 아웃도어에서 사바리 오토바이를 타는 듯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즐기려고 한 번씩 드라이빙 나가려고 타기에는 너무 비싸지 않나요? 그래서 뭐 억만장자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차다 이렇게 규정 짓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열심히 일해서 누군가가 또한 운이 좋아서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가지고 다른 곳보다 뭐 R8에 돈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군가 만약에 이 차를 산다면은 적어도 2인승의 기대에는 부합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프렁크는 너무 작아요. 적어도 작은 트렁크 하나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제가 봤을 땐 작은 트렁크도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운 좋으면 백팩 2개에 그냥 도시락 한 2개 정도 쌓아놓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우리가 범퍼카 타러 가듯이 그냥 레저용으로만 사기에는 너무 비싼 차가 아닌가. 적어도 뭐 와이프라든지 여자친구라든지 혹은 뭐 아들 하나를 데리고 어디를 가려고 해도 짐은 하나도 들고 갈 수 없는 뭐 이 차가 아무리 비싸다 그래도 정말 억만장자를 대상으로만 만드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 보러 갈 정도는 되는데 이 차는 정말 장 보러 가는 용도는 아니겠죠. 뭐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프렁크는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자, 옆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모습은 R8의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R8이 정말 너무너무 예뻤었거든요. 다른 차들이 굉장히 메카닉함을 강조했을 때 R8은 약간 바이오닉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 약간 테란보다 프로토스 느낌이 나게 디자인을 잘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 R8은 그걸 약간 없애고 아까 앞모습을 봐서 아시겠지만 앞모습은 약간 메카닉함을 강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옆모습에서는 아직 지난 세대의 그 약간 프로토스적인 느낌이 남아있어요. 특히 이 옆에 까만색, 원래는 까만색 트림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까만색 액센트가 중간에 들어간 게 생뚱맞게 여기 왜 있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와, 차에 정말 유니크함을 이게 강조를 하는 거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차는 모든 악센트 트림들이 카본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카본 파이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아래쪽은 엔진 쪽에 에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테이크가 되어 있고요. 위쪽은 비슷하게 안쪽에 벌집 P자형으로 플라스틱이 되어 있지만은 위쪽은 그냥 페이크로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로 다이나믹 공기역학적으로는 약간 안 좋을 것 같네요. 이쪽도 뚫어놔 가지고 에어가 빠져나갈 수 있게 했으면은 좀 더 퍼포먼스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주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루프인데요. 공기역학적으로 좋게 만들려고 요즘에 많은 차들이 이렇게 앞유리부터 천장을 둥글게 해가지고 공기역학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하지만 디자인을 생각해가지고 조금 납작하게 약간 샤프하게 만들어줬으면, 이렇게 깎아서 예쁘게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와, 오늘 저 더워 죽겠네요. 휠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은 20인치, 원래 19인치가 기본인데 요건 20인치 휠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20인치에 10스포크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티타늄으로 피니시가 되어 있습니다. 6실린더 벤틸레이티드 칼리퍼가 들어가 있거든요. 세라믹 칼리퍼가 또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케이스라 가지고 제가 여기 오면서 잠깐 드라이빙 해봤는데 브레이크는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잘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브레이크 세라믹으로 또 한번 교체하려면 돈 무지망치 들어가겠죠. 몇백만원 들어가겠죠. 자, 뒷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모습도 앞모습과 비슷하게 양쪽 볼을 좀 이렇게 밀어 넣은 게 약간 불만이기는 하지만 눈매가 앞보다는 좀 더 날카롭고 아래쪽에 까만색 액센트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못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트림은 스포일러까지도 카본 파이브로 아주 멋떨어지게 과감하게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디자인은 지난 세대 Q7하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날개 비늘같이 안에다가 디자인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날카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디퓨저 디자인과 머플러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차는 디퓨저가 제 기능을 해야 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아주 시원시원하게 살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플러 디자인은 까만색 메탈로 이렇게 트림을 해놨는데 사각으로 줘가지고 약간 스포티함은 떨어집니다. 파나마라처럼 이렇게 둥글게 해가지고 좀 삐져나오게 했다면은 좀 더 스포티하겠지만 4개의 구멍에서 배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차의 꽃은 또 엔진룸이 아니겠습니까? 미드십 엔진인데, 그리고 엔진 커버를 이렇게 유리로 줬거든요. 유리로 줘가지고 다른 차들은 람보르기니는 이렇게 유리로 엔진 커버를 둘 때는 옵션에 추가가 있다던데, 이 차는 아무튼 기본으로 엔진 커버가 글래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 무시무시하게 멋진 V10 엔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엔진룸을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자, 엔진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은 안쪽에 마감은 전부 다 카본 파이버로 되어 있네요. 와, 이 차가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V10 엔진이 들어가 있죠. 이 차는 10기통 가솔린 5.2L 자연흡기 엔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트랜스미션은 7단 자동 에스트로닉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고요. 어휠 드라이브, 까트로 액티브 4륜 구동 시스템, 차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V10 5.2L 엔진은 602마력에 56.1의 토크를 가지고 있어 갖고 퍼포먼스는 슈퍼카죠. 미드십 엔진에다가, 이건 제 친구가 저한테 물어봐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엔진이 뒤에 있는데 미드십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엔진이 앞에 있을 때는 프론트 엔진이고 뒤에 있을 때는 리어 엔진이 돼야 되지 않는가 물어보던데, 이것은 엑셀을 기준으로 합니다. 뒤쪽에 엑셀이랑 앞쪽 엑셀을 기준으로 해갖고, 엑셀 앞에 있으면 프론트 엔진, 그리고 엑셀 사이에 있으면은 미드십 엔진, 그렇게 정의이 됩니다. R8은 제로 빼기 3.2초가 나옵니다. 엄청나죠? 궁금해 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지만 연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주행을 하면 5.5km,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 8.5km 나옵니다.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트레일 호크의 스펙을 봤었거든요. 걔가 4몇 킬로가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이 차는 지프의 SUV보다 더 연비가 잘 나오는 모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엔진룸은 간지 하나는 끝장나는 것 같습니다. 자, 아우디 R8의 인테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정말 퍼포먼스에 완전히 집중한 차라 가지고 인테리어에 특징도 많이 없을 뿐더러 기능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았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플하고요. 그리고 이 대시보드랑 이렇게 클러스터 부분을 아예 나눠놨고, 그 가장자리를 다 카본으로 메꿔놨는데 굉장히 스포티하고 멋집니다. 이 차에 스포티함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나 모르겠어요. 이 차는 스포티함을 좀 넘어선 차죠. 좋은 형용사 있으면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 차가 전체적으로 H백 벤트나 그리고 센터 콘솔 부분을 다 카본 파이버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역시 카본 파이버 잔치를 했네요, 이 차는. 그리고 그 흔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스크린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센터 패시아 컨트롤은 이렇게 다이얼과 간단한 버튼으로 아주 멋지게 무슨 핵폭탄 스위치 같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또 굉장히 센스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스크린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12.3인치의 중간 가상 콕핏 스크린에 전부 다 정보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 어시스트 카메라나 라디오, 그리고 뭐 CD 플레이어 등등 모든 것을 한 화면에서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우디가 굉장히 가상 클러스터를 넓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센터 콘솔에는 조그 다이얼이 있는데, 이 차는 조그 다이얼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가상 클러스터는 3분할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3분할을 어떻게 컨트롤을 할 것인지를 아주 직관적으로 버튼 2개로 이렇게 해결을 해놔 가지고 또 굉장히 똑똑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불편한 점은 이게 또 포르쉐 파나마라랑 비슷하게 굉장히 중요한 버튼에 여기에 3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비상 버튼이랑. 근데 그게 또 이렇게 기어봉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봉 때문에 우리가 정말 비상등을 눌러야 될 때 이렇게 막힐 것 같은 디자인이네요. 그리고 조그 다이얼과 그리고 이렇게 볼륨 다이얼은 전부 다 또 다이아몬드 커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핸들을 보도록 하죠. 핸들 디자인은 정말 아우디에서 최고로 스포티한 차량에 걸맞게 굉장히 스포티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아우디가 아우디 마크랑 이렇게 정말 동그란 코어가 잘 어울리게
디자인을 하는데요. 아래쪽에 많이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어요. 엔진 스타트 스탑은 이쪽에 있어가지고 또 굉장히 포뮬러 같은 느낌이 들고요. 여기서 드라이빙 모드를 셀렉트를 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빙 모드를 셀렉트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요 두 개가 버튼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배기음을 바꿉니다. 지금 배기음이 스탠다드로 되어 있거든요. 누르면은 스포트로 바뀌게 됐죠. 스포트로 바뀌게 되면은 저희 와이프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배기음이 안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체크보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이 부분은 퍼포먼스 모드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워닝을 보여줍니다. 자, 안정성은 포기하세요 라는 경고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걸 누르고 오늘 시승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다이나믹 모드로는 제가 시승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 디자인은 굉장히 제가 많은 영상에서 보여드려갖고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이 차는 특별히 이렇게 후면 주차 어시스트 영상까지 이쪽에서 다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다른 아우디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360도 기능은 없고요. 센서가 이렇게 앞면, 전면만 있는 아주 간단한 드라이빙 어시스트 모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의 수납 공간이 정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차 안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이렇게 약간 턱이 있는데, 여기 안에는 저희가 헬스장 갈 때 헬스장 백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수납 공간 없는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실용성은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이 아우디 감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CD 플레이어가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요즘 CD 누가 쓰지도 않죠. SD 카드로 음악을 듣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넣어준 거는 나쁘진 않지만은, 이거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너무 안 꾸며진 CD 플레이어를 보여주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 커버로 이렇게 뚜껑을 달아주던지, 그 정도면은 정말 몇천 원이면 할 수 있는 디자인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꿈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저희 드림카 R8의 리뷰 잘 보셨나요? 저도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차를 제가 리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승까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이 차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우디가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력을 넣어서 퍼포먼스 집약한 자동차라서, 인테리어 그리고 기능 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할 말도 없었고요. 이 차를 정말 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차가 2018년도 V10 플러스 모델인데요, 이 차가 지금 여기서도 2억이 합니다. 2억을 하는데 부가세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2억 5천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2억 5천에서 3억 사이에서 살 수 있는 차량인데, 실용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돈을 쓰려면은 차라리 좀 더 비싼 7시리즈나 S클래스의 좀 퍼포먼스 모델을 사서 실용성도 챙기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그 차들이 먼저 있으신 분들이 레저형으로 산다든지 말이죠. 하지만 분명히 또 저같이 퍼포먼스 모델 한 대는 정말 평생 집이 작아도 사고 싶어, 돈을 모아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절대로 제가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차를 하나를 가지고 가족을 태운다 이런 걸 버리더라도 적어도 친구들이랑 마실 갈 수 있을 정도의 실용성은 있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네요. 제가 슈퍼카 경험은 이게 처음이에요. 제가 페라리도 안 몰아봤고 람보르기니도 안 몰아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몰아본 거는 어저께 잠깐 타본 포르쉐 파나메라 GTS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람보르기니에 비교하고 페라리에 비교해서 어떤 걸 사십시오 제가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제가 이제 시승을 나갈 겁니다. 시승을 나가기 전에 딜러에서 이까지 갖고 오는데도 퍼포먼스는 불편할 정도로 좋았어요. 그 퍼포먼스가 너무 강해서 불편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차는 정말 레저 집약적인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이들의 꿈으로 남아있을 차가 되겠지만은, 오늘 저와 같이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리뷰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리뷰를 일주일에 하나 찍는데 등골 빠지고 도가니 나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날씨가 미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등골하고 도가니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